안녕하세요. 타라입니다. 오늘은 퓨어 브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퓨어 브리더는 어떤 품종, 그 품종을 바탕으로 보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퓨어 브리더를 품종 보존 브리더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퓨어 브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장식 그리고 농장식 그런 퍼피 밀러들과 그리고 우리가 브리더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차이를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입니다. 퓨어 브리더는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건강한 개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사람들인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건 혈통서예요. 그래서 혈통서를 가지고 아이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브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강아지들은 도브쇼에 출품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한 번식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브리더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번식 전에 이루어지고요. 이런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AK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견종마다 이런 건강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아프카나운드 거를 검색해 보면 힙, 고관절, 그리고 눈, 그리고 갑상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도 번식 전에는 이 세 가지 검사를 다 마쳤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를 팔로우해서 들어가 보면 각 견종 클럽에서 만든 좀 더 자세한 서류가 나와요. 이 페이지에서 역시 앞서 언급한 세 가지만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견종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크게 언급되는 것 외에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것들도 같이 언급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해당 견종 다 찾아서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강 관련된 기준은 각 견종 클럽에서 지정하는데요. 각 클럽에는 여러 명의 브리더들과 이제 매니아들이 모여 있고 키우면서 발견되었던 그런 질병들을 모아서 중요한 사항으로 묶어서 유전적인 질환들은 꼭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더라고요. 유전이 되진 않지만 주로 잘 발생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해 놨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FCI 심사위원이지만 AKC 홈페이지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서 자주 들어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FCI 홈페이지에서 같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아서 AKC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브리더들이 대부분 FCI에 속해 있고 FCI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브리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국가적 상황이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견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심사위원도 그렇고 또 미국 심사위원도 FCI 국가에 초대가 되기도 하고 AKC 견종 기준이나 AKC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FCI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아시아는 작은 아메리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KC에 대한 정보 스탠다드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FCI가 기준 스탠다드라는 거는 브리더들이나 심사위원이나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브리더는
이 산업의 근간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개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있고 나서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뭐 관련된 사료, 그리고 의료, 그루밍, 훈련 이런 것들이 이런 반려동물이 없는 상황에서 발전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근간은 브리더여야만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에 관련된 협회나 연맹도 브리더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믹스견이나 유기견 이런 개들도 있는데 왜 꼭 퓨어브리드 종인 퓨어브리더의 품종견이어야 하느냐? 물론 유기견이나 믹스견들도 반려견으로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지만 손색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의 외모, 성격, 습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기견 파형률이 높기도 합니다. 퓨어브리더들이 보존한 이런 품종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외모나 성격 그리고 습성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입양하실 예정인 분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크기나 성격, 활동량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나한테 딱 맞는 반려견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브리더지만 품종견을 좀 내세우기엔 우리나라의 유기견이 정말 너무 속 터질 정도로 많아요. 끝도 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갖다 버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 유기견이 제로가 되었다는 나라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유기견이 제로가 될 수 있지? 뭐 완전히 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네덜란드는 안락사 없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CNVR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C는 collect, 모으고, N, neuter, 중성화시키고, V, vaccinate, 예방접종을 해서 R, return, 복귀한다. 요 네 가지 기준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 개체 수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조절이 됐다고 하네요. 이 CNVR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펫샵에서 품종견을 입양할 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은 퍼피 밀러를 좀 압박하고 보호소 입양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경찰 시스템은 학대나 방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엄격한 체벌이 동반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속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동물경찰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물건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여기고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권 단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민간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나야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현행법에서 지금 불만족스러운 법이 연속 번식을 금지하는 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번식을 한다고 해서 개체에 큰 무리가 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도 뭐 개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도 연년생 아기들 낳잖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는 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저는 차라리 연속 번식을 제한하기보다는 번식 연령을 제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식 연령을 뭐 5세나 6세 이런 식으로 딱 막아놓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연속 번식을 제한시켜 놓으면은 분명히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번식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저는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번식 연령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견사에서 강아지들이 오랫동안 번식하는 걸 정말 원치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3, 4세 요때 그 안에 번식을 끝내고 한 3, 4세쯤 되면은 가정집으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번식을 후손을 남겨놓고 나머지 인생은 다른 반려견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연속 번식 없애고 연령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기 번식 금지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조기 번식한다고 해서 개체가 많이 망가지거나 이상한 아기들이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하고 좋은 개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번식하고 빨리 번식을 끝내고 좋은 가정집으로 입양해라. 이게 제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번식 횟수는 저는 2회 정도라고 생각해요. 브리더들이 번식하면서 뭐 겪었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번식에서 좋은 아기들이 나올 확률 많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제 경험상으로는 첫 번째 번식에서 가장 좋은 자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사건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칼럼이 있어요. 아마 쇼독가 사람들의 기고되었던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글을 썼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생학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리딩은 어쨌거나 우리가 선택적으로 번식하고 있고 우월한 그런 형질을 보존하고 또 열등한 형질은 배제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우생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 칼럼 한번 이렇게 퍼와가지고 기고했다가 이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한테 완전 두드려 맞았거든요. 뭐 그때 댓글이 뭐 한 2, 300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심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했고 싹 다 고소고발을 하려고 굉장히 큰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결국은 안 했습니다. 결국은 안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분노에 들끓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건강하고 스탠다드한 개, 그런 개의 형질을 남겨두는 게 브리더의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 우월한 형질을 보존하는 게 브리더의 일이고요. 어떤 브리더가 열등하고 건강하지 못한 개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들이었는데, 와, 정말 그때는 좀 대단하게 활동가들이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TV 그 동물농장에서
공장식 그런 농장이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딱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그 활동가들도 분노에 차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번식하는 사람들을 그때 개백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다 통틀어서 그렇게 싹 싸잡아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갔던 시기였었어요. 퓨어 브리더들도 커피 밀러나 백야드 브리더들 저희도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윤리적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강아지들이 크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만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붐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그 당시 그 시기 근처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개들의 종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 했던 것 같아요. 그땐 우리들도 강아지에 대한 어떤 공부나 배움이 별로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성품인지 이 견종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들어온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한 개들은 다 도태가 되었죠. 그때 견사라고 하는 곳들의 분위기는 뭐 퍼피 밀러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개를 키우고 가둬서 생활하고 복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개를 그렇게 키우는 줄만 알고 있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 시기의 개들은 견사의 개들은 약간 불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모든 게 다 글로벌화 됐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정말 내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사람과 친구가 돼서 소통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개들을 키우는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또 이런 성격을 가진 개들은 이런 견사,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보가 되고 교류가 되면서 지금 브리더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열악하고 옛날 시스템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보는 이 반려동물 쪽의 평균은 아직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그러나 인식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인 흐름도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분명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주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제발 순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 유기견들이 모두 사라지고 퓨어브리더들이 브리딩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강아지들이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